자, 며칠간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최근에 살펴본 바가 있는데,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림에 앞서서 SK그룹의 이제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같이 말씀드리는 바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좀 짧습니다. 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향후 대응 방법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슈 먼저 간단히 봅니다. 자, 종목명 삼성바이오로직스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62조를 기록 중인 기업이죠. 삼성을 대표하는 계열 기업입니다.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을 영위 중이고 바이오 의약품 제조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생각하는 바이오, 의학 관련 내용은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위탁 생산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약하면 이제 또 두 가지 시장이 있죠. 신약 개발 시장이 있고 복제약 시장이 있는데, 복제약 시장에서 선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신약 개발에서는 조금 밀리고도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보게 되면은 삼성에서 이제 계열사로 2011년도 설립된 바이오 기업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CGMP 생산을 시작해서 19년도 말에 36.2만 리터를 생산 설비를 가동 중인 기업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있고,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자회사에 해당하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또 아키젠 바이오텍 이런 거를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 또 개발 상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향후 기대 실적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년 내로 2배 정도 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매출액은 2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단순히 영업이익에다가 20배 정도 멀티플을 곱해준다면 20조 정도 기록을 하는 시가총액 기록해야 되지만, 현재 시가총액 60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PR을 놓고 봤을 때 이제 100배 수준의 PR을 현재 150배 정도를 기록을 하는데 말이 안 되죠. 미래가치로 추산해도 60배 정도, 70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성이 있고요. 둘째는 삼성이라는 기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성은 무언가 이슈가 하나가 터지고 무언가 개발해가지고 그게 잘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멀티플을 100배 넘게 받을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인데, 삼성과의 이제 그 비밀에 있는 거죠. 삼성 선대 회장께서 이제 이병철 회장이 계셨고, 이병철 회장께서는 이제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드려가지고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주력 산업을 반도체로 가라 라는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고요. 이건희 회장께서는 주력 산업을 앞으로는 반도체도 좋지만 결과론적으로 제약바이오로 가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로 왜 가라 라고 하셨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반도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휴대폰, 스마트 기기, 모든 제품들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도 나올 거고요, 또 로봇도 나올 거고요, 그죠? 웨어러블 시장도 더 많이 발달을 하겠죠. 웨어러블이라고 한다면은 애플 글라스 같은 거, 아니면은 시계 이런 거 등등.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상상력을 발휘했을 때 이 시장도 결과론적으로 한계가 발생합니다.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 언젠가는 이제 10년 정도를 놓고 본다면 자리 좀 잡겠죠. 자리 잡을 거고, 또 로봇 시장도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후에는 매출이 좀 고정되지 않겠는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당장 10년이나 20년을 보고 가게 되면은 반도체가 굉장히 우수하지만 과연 50년을 보고 갔을 때도 반도체가 어마어마할 것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마트 이런 것처럼 그냥 이미 다 성장이 끝나버린 그런 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는가? 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중에는 이제 인공으로 들어가는 심장이라든지 위, 장 이런 것들까지 만들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게 되면
지금 기증 환자가 없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공심장, 인공 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상용화가 되기만 한다면 이 시장은 무조건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거고,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이제 노화 같은 거, 탈모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노화는 질병이다 라는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하버드 교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화는 질병이다라는 선언을 했고, 그쪽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학자신데,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벌거숭이 두더지 쥐라는 게 있습니다. 벌거숭이 두더지 쥐라는 쥐가 있는데, 얘는 털이 자라지 않아서 벌거숭이 같이 생겼는데, 중요한 건 얘는 30년을 살아요. 보통 쥐는 몇 년 살죠? 3년을 삽니다. 얘는 암을 걸리지 않습니다. 즉 이런 거를 잘 조사해가지고 사람한테 적용을 하면은 사람의 수명은 120세인데, 이거를 사용하기에 따라서 120세 동안 늙지 않고 사람이 120세까지 살 수 있거나, 아니면 벌거숭이 두더지 쥐처럼 암도 걸리지 않고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그런 최상의 컨디션을 사람한테 만든다면 사람이 1000년을 살 수도 있는 이런 마법이 생기는데, 여기에 돈을 안 쓸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그죠? 진시황도 결국엔 불로초를 찾아 떠났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삼성에서 결과론적으로 보고 있는 시장은 이 시장이다. 물론 1000세까지 사는 이 시나리오는 저희 생이 일어날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120세까지 늙지 않는 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거고, 다만 저희가 코로나 백신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옛날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입덧을 하지 않는 그런 약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동물 실험도 통과하고 모든 실험이 통과했는데, 최종적으로 임산부한테 실험을 하니까 애들이 기형아가 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임상시험이 굉장히 까다로워진 거죠. 근데 지금 실제로 인공 피부도 나와 있고요. 나이가 먹지 않는 그런 약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데, 문제는 임상시험인 거죠. 이게 안정성이 입증되어야 되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근데 이미 나와 있는 기술력이면 분명하다. 그러면 이게 상용화 되는데 임상시험을 거치고 뭐하고 하는 게 20년, 30년이 걸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이 차일 뿐 결과론적으로 이런 거는 현실이 될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런 거를 기반으로 계속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 전망을 어쩔 수 없이 삼성은 돈 버는 족족 삼성바이오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10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상장이 될 때 2016년도 때, 이때 무조건 이거 사두면 앞으로 삼성전자처럼 100배 넘게 오른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이후 상장 이후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고점이 약간 멈춰있죠.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올라갈 것이고, 저는 앞으로도 10배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 굉장히 좀 비싼 것 같지만 삼성에서 결과론적으로 반도체에서 버는 돈은 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가면 무조건 가는 기업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단기적인 대응 방법은 일봉 22편 잡아주시면 됩니다. 라인에 대한 지지 포인트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탈 마감하면 이렇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지켜줄 것이고, 잡고 길게 가져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